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알바입니다. 먼저 이 댓글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비꼬는 댓글이 많습니다. 진짜 나 미국시 같은 새끼들 진짜. 그래요. 뭐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기분 좋아서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자면, 아니 뭐 제가 정부 당국의 인사도 아니고 뭐 그걸 뭐 처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뭐 어떻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는 등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결국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미국과 풀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래야 그 다음 우리도 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방송에서 말했지만 결국 약소국인 북한에서 먼저 담대하게 나와야 합니다. 평양선언 5조 1항이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한다. 이 부분을 먼저 기습적으로 시행하면 뭐 유엔 안보리에서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 부분이 제발 유엔 총회 전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경례도 못하고 군대도 제대로 가지 못한 놈들의 선동으로 뭐 전쟁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과연 실제 전쟁 나면 얼마나 튀어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 미일 무역 협상, 미국과 일본이 24일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이 무역 협상을 갖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이 미일 무역 협상에서는 이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일 양국은 이번 실무급 협상에서 이 쟁점이 적은 품목들을 논의한 뒤 오는 8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 부대표가 참가하는 이 장관급 협상에서 유제품과 쇠고기 등 이 쟁점 농산물 개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이 이 요구하는 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일본은 뭐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이 철폐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베 신조는 이 참의원 선거가 끝난 21일 밤 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환대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일본이 이미 체결한 이 자유무역 협정의 수준이 최대라면서 그 이상의 개방을 불가하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요? 웃기지도 않아요. 상당히 누군데 말이죠. 그와 관련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정상회담에서 8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이 조기 성과를 요구하고 있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일본 쪽의 의향을 배려해서 이번 회담에서부터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이 참의원 선거로 미뤄놨던 이 미국과의 숙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여론 역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아베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는 8월 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미일 정상회담 때까지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글쎄요, 이 줄다리기가 되는 싸움이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제가 이번 미일 무역 협상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맞는 거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원론적으로 이 대표적 동맹국가인 일본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때리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이 매우 기대됩니다. 현재 일본은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펀치를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 자동차 관세이고, 둘째는 농산물 개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부담 등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 부분도 많은데요. 특히 최근 일본이 이 이란이나 또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행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부분을 보면 아베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 민주당에 배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멍청한 짓인데요. 우리는 현재 이 장기적인 싸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막강하다. 그런데 우리도 강하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강하다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국제사회로 볼 때 여전히 한국보다는 그 규모의 경제로 보나 또는 다른 곳으로 비교해도 지표상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과 자동차는 뭐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큼 막강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기본이고요. 바이크의 기타 중장비까지. 사실 일본산이 세계를 오랜 기간 높은 점유율을 가진 것도 사실이죠. 뭐 금융 역시 이와 비슷하며 기타 정밀기계와 같은 뭐 중소기업의 기술도 탄탄하고요. 뭐 동영상과 망가, 뭐 그리고 스시로 대변하는 문화 역시 강력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 일본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죠. 얼마 전 제가 일본 전선 이야기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뭐 거의 유행이었죠.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이 대기업들은 이미 일본 벤치마킹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품목이 늘어가면서 누구한테 배워서 따라하는 2등 전략이 안 먹히기 시작하고 일본과의 수준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도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피상적인 이미지이지만 미국이 큽니다. 뭐 기계하면 독일, 뭐 일본의 정밀 기술, 뭐 패션의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을 생각하면 고성장과 첨단 IT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이 건설 업체와 외국 진출 한국인이 쌓아올린 그 근면, 정직, 성실함, 이런 국가 이미지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리에겐 큰 이득이죠. 또한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한 두 가지는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차량 공유 시대가 다가오면서 소유 개념이 사라지고 내연기관 차량의 몰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전자제품 만들듯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금융은 일본의 국채와 노령화 사회가 끝나는 시점에 자국민 저축의 종말, 그리고 이런 요소가 어느 정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엔화에 작용하는 순간 거품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일본도 뭐 제도약, 꾸준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중개 무채 사라질 수도 있죠. 어쨌든 현실은 일본은 전혀 압도적이지 않고 충분히 경쟁 가능한 상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과거의 영화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것에 익숙하면 준비를 했는가입니다. 우리만 세계 초대형국도 무시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구 5천만의 국가이고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전혀 줄 거 없어요. 쫄지마, 땡발,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큰 타격을 줄 이 불매 운동은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화인데요. 여행이라는 게 유행이 있고 버릇이 있고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본이 아예 선택지가 제외되면 일본은 이제 선택 자체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안 가는 나라가 아닌 이 생각조차 안 나는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진정한 생활화가 될 수 있죠. 생활용품이나 음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먹는 음식이지만 나중에는 안 생각나는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순간 일본 맥주부터 음식 재료들은 매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수요 자체가 없으니 공급이 없고, 공급이 없으니 수요도 살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이 대체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가는 나라가 아닌 이 생각이 안 나는 나라가 되고,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것이 아닌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외놈들은 우리를 그들에게 돈 벌어다 바치는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토착 외구들을 잠입시켜 기술 조금 알려주고, 이 근면 성실함이 미덕인 고강도 노동 직역형 산업 시스템을 부추기는 수법 등으로 우리 국민을 차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굉장히 억울한데요.
이제라도 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정신바짝 잘 차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